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달라진 6월 느껴지십니까? 7일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임시 선별검사소, 지난 1일부터 모두 사라졌는데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당장 직장인들은 코로나에 걸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또 방역 규칙을 잘 지켜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시내 곳곳에 남아있던 임시 선별검사소도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네, 900일간 운영했던 임시선별검사소, 그동안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 5월부터 차례로 문을 닫아왔는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젠 16개 자치단체 보건소와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거 바로 격리 의무 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는데 이젠 닷새간 격리 권고로 바뀌었죠. 학생들은 확진으로 결석하더라도 닷새까지는 출석이 인정되고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체감이 큰 건 아마 직장인들일 텐데요.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인 지침을 내놨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다 보니 당장 코로나로 아플 때 제대로 쉴 수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격리 의무일 당시에도 아파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던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48.6%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30.6%,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17.6%나 됐는데요. 또 7일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출근해 근무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금이 적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유급휴가를 쓰기가 어려웠는데요. 정규직의 59.8%가 유급휴가를 사용했지만 비정규직은 26.9%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64.2%가 유급휴가를 쓴 반면 월급 150만 원 미만에선 사용률이 22.3%에 그쳤습니다. 네, 기존의 의무였을 때 그나마 이 정도였습니다. 격리 의무 폐지로 더 열악해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업별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를 3일간 격리 의무로 완화한다고 공지했고요.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격리 기간은 줄이되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격리 의무를 일부 남겨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확진자가 5일간 격리 권고를 준수토록 하고 혹시 건강이 안 좋다면 나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했는데요. 롯데지주와 롯데건설도 코로나19 확진 시 5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각 사업장에서 자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선 건데요. 중소기업의 경우도 궁금하네요. 네,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5일 권고가 시행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권장한다고만 밝히면서 아프면 쉴 권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거란 우려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유급휴가 지원비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입원하거나 격리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제공하는 지원비 22만 5천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예, 지원책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아프면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상병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 진행 중인데 3단계에 걸쳐 그 폭을 넓혀서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거의 1년 가까이 상병수당을 실행했던 지역에서는 효과가 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요. 여성, 비사무직,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399명 직장 규모를 비교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가 약 70%나 됐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세부적인 분석이 이뤄져야겠지만 여성과 비사무직,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병수당 이용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지만 때 아닌 독감 유행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도 최근에 독감 유행세가 꺾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네, 곧 여름인데 봄 독감이 유행 중인데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미 2주 전에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수가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7살부터 18살까지 독감 환자 수는 유행 기준의 10배를 넘어섰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름철 영유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수족구병도 한 달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교차가 크고 야외 활동량이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한 자연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 종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또다시 늘 수가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의가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네요. 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겠죠. 질병관리청도 경계심을 갖고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시에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 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제도 정비가 마련돼야겠습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